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을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22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모두 좀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약 900개 정도 더 많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조 원대 매도를 보였고 개인만이 모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7천억 매수했죠.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됐고 금융투자에서 오랜만에 7천억,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 매도한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매도 규모가 컸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 오랜만에 매도했고 4월 6일날 1천억 원 이상 매도했고 그 이후에는 오랜만인데요. 기관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받아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수를 보여온 보험은 어제도 매수했고요. 연기금도 매수했습니다. 은행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요. 그래서 기관 중에서 보험 연기금의 지속 매수도 좀 눈에 들어온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좀 부담됐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락다운 우려가 커진 일본 증시가 이틀간 4%대 약세를 보인 것, 또 10일마다 국내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국내 수출이 증가는 했지만 조업일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낮아진 것 등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또 최근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의 부양책 규모가 축소되는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 것 등도 지수가 쉼없이 상승한 가운데 투심이 위축될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됐었던 하루였고요. 또한 4월 말로 갈수록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이슈 역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투심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종이와 목재업종을 제외한 전 종목이 약세를 기록했고요. 환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기술적 반등 보였죠. 나스닥이 1.19%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반등을 보였죠. CNBC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에 상장된 70개 이상의 기업들이 초반이니까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순익 예상치를 평균 23%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법안에 이어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긍정적이었죠. 또 미국 내 빠른 코로나19 접종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종목 흐름을 보시면 애플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데요. 강보합 보였고요. 테슬라가 3.5% 상승했고 니오 5.3%. 두 종목 흐름 좋았죠. 인텔 1.5% 상승했고 TSMC, 마이크론 2%대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전일 장 마감 실적 발표했는데
실망감이었었던 거죠. 유료 구독자 수가 398만 명 순증했다고 밝혔는데 예상치는 620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크게 부족한 숫자였던 거고 2분기 가입자 수도 10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모더나가 8.1% 상승했고요. 니콜라가 $10 깨지더니 기술적 반등 6.6% 상승하면서 $10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퍼스솔라 5.4% 상승했습니다. 카니발이 6.2% 크게 상승했는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골드만삭스가 투자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한 덕에 또 목표가를 높이면서 10% 이상 상승했는데 카니발도 6.2% 상승했고 또 로열 캐리비안도 4%대 상승했습니다. 보잉은 1% 미만이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에 크게 하락한 것도 있었고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3%대 상승 보였고요. AMC 엔터가 5.3% 상승했고 석유 서비스 기업 할리버튼이 흑자 전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3.6% 하락했고요. 쿠팡은 오늘도 좀 지지부진했고 로블록스 3.6% 상승했고 업소용 요리장비 업체 웰빌트가 경쟁사 미들바이가 43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40% 넘게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지만 어제 하락과 비교해 보면 반등이랄 것도 없는 약한 반등이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감이 좀 더 부각되었다고 보이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 이제 글로벌 컴퓨터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23일 열리는 이제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을 확정지었지만 이 결과에 대한 좀 불확실성으로 또 탄소 관련 테마주 좀 하락했고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증가를 경고한 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는 점이 지수 하단을 제한시켰고요. 유가는 코로나19 우려 및 재고 증가로 인해서 2.1% 하락했고 금 가격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1,800달러가 이제 코앞인 거죠.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있고요. 오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 미국 3월 기존 주택 판매, 3월 경기 선행 지수, 또 4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 활동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다우산업 지수인데요. 전일 오랜만에 5일선 이탈에서 마감했지만 시장이 강하거나 또 종목이 강한 경우에는 5일선 이탈했다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5일선 회복하는 모습 나오죠. 근데 오늘 다우가 그랬습니다. 5일선 바로 회복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5일선 깼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5일선 부근까지 상승했고 하락하던 5일선 오늘 상승으로 5일선 상승으로 전환된 게 긍정적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0일선을 앞두고 큰 상승 나오면서 21선 또 5일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하락하던 5일선이 이제 수평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부담되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세 딱 누르면 나오는데 어때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숫자는 바뀔 거예요. 증가냐 또 감소냐. 고객 예탁금이 전 3일 연속 증가해서 고객 예탁금이 69조 원 대로 올라왔습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녹색이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3월 달에는 60조 원도 이탈됐었는데 이제 70조 원 앞두고 있다는 거죠.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1,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기저 효과가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대감이 그래 작년 상반기보다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 실적 기대감 클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주식 시장에 지수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좀 더 의미 있는 추가 상승의 키 중요한 부분, 상승 동력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최근 금리가 오늘도 조금 소폭 하락했고 1.5%대 중반이죠. 이렇게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한편 또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기 회복이 아닌 경기 우려감을 반영해서 전일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듯이 경기 우려감을 반영해 가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금융시장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리 추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녀 커플 한 커플이 있어요. 근데 둘이 사랑하고 연애하고 연애 초기에는 화라산 같았지만 10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이제 둘의 관계는 안정적이 된 거죠. 편안해서 좋아요. 그러나 이처럼 시간이 흘러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무뎌졌고 긴장감, 배려감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둘만의 관계에서 위험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처럼도 국채금리도 적당한 것이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또 너무 낮아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되고 있잖아요. 경제지표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결국 단기 관점에서야 큰 조정 없이 3,200까지 훌쩍 넘어섰었고, 그쵸? 또 여러 가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펴봐야 될 변수도 좀 많아졌고, 그러니까 결국 단기 관점에서야 종목 수를 늘리고 선택 무리한 매매는 지양하면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시황과는 일일비하지 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 긍정적인 시황과는 가지고 있어야 살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